자, 제4과목 화장품학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챕터 3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품의 목적은 피부 청결, 피부 정돈, 피부 보호, 피부 영양입니다. 피부 청결은 표면의 더러움, 메이크업 찌꺼기, 노폐물을 제거를 합니다. 피부 정돈은 pH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유수분을 공급합니다. 피부 보호, 피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고 매끄러움을 유지시키며 공기 중에 유해한 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부 영양입니다. 피부에 수분 및 영양 공급을 합니다. 기초 화장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용 화장품입니다. 특징은 피부 표면의 이물질,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종류는 계면활성 제형 세안제와 유성형 세안제가 있습니다. 계면활성 제형 세안제는 거품이 풍성하게 잘 생기며 잘 헹궈집니다. 알카리성으로 피지막을 약산성을 중화시킵니다. 유성형 세안제로는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폼, 클렌징 젤이 있습니다. 클렌징 크림은 광물성 오일이 40에서 5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 짙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적당합니다. 클렌징 로션은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이중 세안이 불필요합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사용감이 산뜻하고 사용 후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세정력이 클렌징 크림보다는 떨어지므로 옅은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로션은 피부에 자극을 덜 줍니다. 자, 그 다음은 클렌징 폼입니다. 비누의 우수한 세정력과 클렌징 크림의 피부 보호 기능을 가집니다. 유성 성분과 보습제를 함유하고 있어 사용 후 피부 당김이 적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어 민감하고 약한 피부에 좋습니다. 다음은 클렌징 젤입니다. 유성 타입은 유성 성분이 많아 짙은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수성 타입은 유성 타입에 비해 세정력은 떨어집니다.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 옅은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합니다. 다음은 클렌징 오일입니다. 클렌징 오일은 피부 침투성이 좋아 짙은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비누 없이 물에 쉽게 유화되고 건성, 노화, 민감성 피부에 사용합니다. 클렌징 워터입니다. 가벼운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화장 전에 피부를 청결히 닦아낼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질 제거용 기초 화장품인데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스크럽, 꼬마주가 있고요. 생물학적인 방법에는 효소가 있고 화학적인 방법에는 아하가 있습니다. 스크럽은 각질 제거 효과, 세안 효과,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꼬마지는 건조된 제품을 근육의 방향대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이 다릅니다.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나 예민한 피부는 주의하셔서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인 방법인 효소입니다. 효소는 단백질 분해 효소, 파파인, 브로멜린, 트립신, 탭신이 각질을 제거합니다.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아하입니다. 알파 하이드로 엑시드라고 단백질은 각질을 산으로 녹여서 제거를 합니다. 각질 제거, 보습, 피부의 턴오버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다음은 조절형 화장품인데 화장수입니다. 화장수는 정제수 플러스 에탄올 플러스 보습제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렌징 후 피부에 pH 공급,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해서 pH를 조절하고 피부 정돈을 합니다. 보통 pH는 5에서 6 정도로 피부의 pH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유연 화장수는 스킨 로션, 스킨 소프너, 스킨 토너 등으로 부릅니다.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습제와 유연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pH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은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과 보습 성분의 침투를 촉진시켜 피부를 촉촉하게 합니다. 중성은 피부들을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줍니다. 약산성은 피부의 pH와 유사한 5.5 정도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세균의 침입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수렴 화장수입니다. 수렴 화장수는 아스트링젠트 토닝 로션이라고 부릅니다.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 모공을 수축, 피부결을 정리하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소독해주는 작용이 강합니다. 다음은 보호용 화장품인데요. 보호용 화장품 로션, 에멀전이 있습니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유분량이 적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 여름철 정상 피부에 사용을 합니다. 수분이 60에서 80% 정도로 점성이 낮으며 유분은 30% 이하이고 OW형의 유화이므로 피부 흡수가 빠르고 사용감이 가볍고 피부에 부담이 적습니다. 자, 다음은 크림입니다. 보호용 화장품 중에 크림인데 크림은 세안 후 손실된 천연 보습 인자를 일시적으로 보충해서 피부에 촉촉함을 줍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유효 성분들이 피부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유분감이 많아 피부 흡수가 더디고 사용감이 무겁습니다. 종류와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데이크림은 햇빛, 건조한 공기, 공해 등 낮 동안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나이트 크림은 대부분의 영양 공급을 하고 피부 재생, 영양,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바르는 게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트 크림은 미백 크림입니다. 콜드 크림은 마사지용 크림으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에 좋습니다. 모이스처 크림은 에몰리언트 크림은 피부 보습 및 유연 효과의 기능이 있습니다.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이 링클 크림이나 아이 크림은 눈가의 잔주름 완화 및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탄력 증진에 좋습니다. 다음은 에센스나 세럼이나 컨센트레이트 부스터 다 영양액이라는 얘기입니다. 화장수나 로션 등의 기초 화장품에 특정 목적을 위한 유효 성분을 더한 것입니다. 흡수가 빠르고 사용감이 가볍습니다. 고농축 보습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가 촉촉합니다. 고영양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보호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다음은 팩과 마스크입니다. 팩의 특징은 포장하다, 둘러싸다라는 뜻인 패키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얼굴에 바른 후 공기가 통할 수 있다. 얇은 피막이 형성되지만 딱딱하게 굳지 않는다. 흡착 작용에 의해 피부 표면의 각질과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팩의 타입별 종류는 필 오프 타입, 얼굴에 팩을 바른 후 건조된 피막을 떼어내는 타입입니다. 건조되는 동안 피부에 긴장감을 주어 탄력을 부여합니다. 떼어낼 때 오염물과 묵은 각질을 제거합니다. 워시 오브 타입, 얼굴에 바른 뒤 20에서 30분 후 물로 씻어내거나 해면으로 닦아내는 타입입니다. 물을 사용하여 씻어내므로 상쾌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드팩, 클레이, 젤 형태의 팩들입니다. 티슈 오브 타입은 얼굴에 바른 뒤 10에서 20분 후 꺼져나 티슈로 닦아내는 타입입니다. 사용감이 부드럽고 보습 효과가 우수합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성 피부에도 적당합니다. 다른 팩에 비해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타입입니다. 일정 시간 붙였다가 떼어내는 타입입니다. 건성, 노화, 예민성 피부에 사용을 합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 시트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분말 타입은
분말을 물에 개어 바르는 타입입니다. 석고팩은 딱딱하게 굳는 팩으로 발열을 이용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소팩은 효소의 단백질 분해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마스크의 특징은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영양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합니다. 얼굴에 바른 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져 외부 공기 유입과 수분 증발을 차단합니다. 자, 다음은 메이크업 화장품입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은 특징은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색채감을 부여하여 피부색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적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을 강조하고 피부 결점을 보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줍니다.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생기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에는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기미,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며 피부색에 맞는 베이스를 선택하여 얼굴 전체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합니다. 베이스나 메이크업 화장품의 종류는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습니다. 인공 피지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부를 자연스럽고 투명한 색으로 표현합니다. 파운데이션의 밀착성과 퍼짐성을 높여 화장이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이 지속되게 합니다. 파운데이션의 색소가 피부에 침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색상은 파란색은 붉은 얼굴, 하얀 피부톤을 표현할 때 효과적입니다. 보라색은 피부톤을 맑게 표현해서 동양인의 노르스름한 피부를 중화시켜 줍니다. 분홍색은 신부 화장 및 얼굴이 창백한 사람에게 화사하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녹색은 색상 조절 효과가 가장 크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잡티 및 여드름 자국,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흰색은 투명한 피부를 원할 때 효과적입니다. T존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피부색을 균일하게 하고 기미, 주근깨, 흉터 등 피부 결점을 보완합니다. 얼굴 윤곽을 수정해주고 부분 화장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외선, 추위, 건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줍니다. 자, 파운데이션의 종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리퀴드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로션 타입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퍼짐성이 우수하며 투명감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용감은 가볍고 산뜻합니다. 화장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젊은 연령층에 적당합니다. 크림 파운데이션은 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피부 결정 커버력이 우수합니다. 퍼짐성과 부착성이 좋아 땀이나 물에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입니다. 투앤케이크 라고도 합니다. 사용감이 산뜻하고 밀착력이 좋습니다. 커버력이 좋고 뭉침이 없으며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크림 파운데이션보다 피부 결점 커버력이 우수합니다. 다음은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피부에 탄력과 투명감을 줍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파운데이션이 유분기를 제거하고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땀이나 피지를 억제하여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화장이 번들거리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것을 경감시킵니다. 페이스 파우더는 가루분, 로스 파우더라고도 합니다. 입자가 고와서 피부톤을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유분감이 없어서 사용감이 가볍습니다. 가루 상태로 사용과 휴대가 불편합니다. 수시로 발라주어야 하면서 커버력이 적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컴팩트 파우더는 고형분, 프레쉬 파우더라고도 합니다.
페이스 파우더에 소량의 유분을 첨가 후 압축시켜 만들었습니다. 가루 날림이 적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페이스 파우더에 비해 무겁게 발라져 화장의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화장의 지속성이 떨어져 수시로 발라 주어야 합니다. 바르는 방법은 파우더는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로 바릅니다. 볼, 이마, 코, 턱의 순서로 퍼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바른 후 눈, 입 주위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주름져 보이므로 적당히 바릅니다. 티슈로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제거해주면 파우더가 들뜨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메이크업입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은 우리 아이브로우로 눈썹,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그 다음에 뭐 립스틱, 아이라이너, 그리고 뭐 블러셔, 볼터치까지를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브로우 제품은 특징이 눈썹을 그릴 때 목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썹 목이라고도 불립니다. 눈썹 모양을 그리고 눈썹 색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종류는 펜슬 타입이 있습니다. 연필 형태로 가장 일반적이며 사용감이 간편합니다. 케이크 타입은 브러쉬를 사용하여서 사용이 불편하지만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좋아야 합니다. 피부에 부드러운 감촉으로 균일하게 선명하고 미세한 선이 그려져야 합니다. 지속성이 높고 화장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오일이 스며 나오는 파란 추운 곳에서 오래 보관하면 뿌옇게 변하는 발분, 부러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제품입니다. 특징은 눈 주위에 명암과 색채감을 주어 보다 아름다운 눈매나 입체감을 연출합니다. 눈의 단점을 수정 보완해 줍니다. 눈매에 표정을 지어 이미지와 개성을 연출합니다. 자, 종류로는 케이크 타입이 있고요. 크림 타입, 펜슬 타입이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색상과 발색력이 좋습니다. 크림 타입은 유분이 함유되어 있고 밀착감과 지속성이 좋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번들거립니다. 펜슬 타입은 선으로 눈매를 강조하기 좋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뭉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요,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좋아야 합니다. 바르기 쉽고 밀착감이 있어야 합니다.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땀이나 피지에 의해 번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입니다. 특징은 눈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고 눈의 모양을 수정합니다. 눈이 커 보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종류는 리퀴드 타입, 선이 분명하고 깔끔하여 선이 오래 유지되는 반면 그리기가 어렵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펜슬 타입입니다. 연필 모양으로 강약 조절이 쉽고 그리기가 쉬워 초보자에게 적당합니다. 리퀴드 타입보다 눈매가 자연스럽습니다. 선이 번지고 지워지기가 쉽습니다. 케이크 타입은 선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래 유지되며 붓에 물을 적셔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이 불편합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건조가 빠르고 그리기 쉬워야 합니다. 피막이 유연하고 벗겨지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내수성을 가지며 내용물이 가라앉거나 뭉침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의 특징은 눈동자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눈의 인상을 좋게 합니다. 속눈썹을 길고 짙게 하여 눈매의 표정을 부여합니다. 종류는 볼륨 마스카라, 속눈썹이 짙고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컬링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위로 잘 올라가게 합니다. 롱래쉬 마스카라는 마스카라에 섬유질이 배합되어 속눈썹이 길어 보이게 합니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 내수성이 좋아 땀이나 물에 강합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눈과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눈썹에 내용물이 균일하게 묻어야 합니다. 적당한 윤기나 건조성, 컬링 효과, 방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가라앉거나 뭉침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립스틱인데요. 루즈라고도 하죠. 특징은 입술에 색을 주어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화장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입술에 색감을 주어 입술 모양을 수정 보완합니다. 추위, 건조, 자외선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합니다. 종류는 모이스처 타입, 오일 함량이 많아 사용감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나 잘 번지고 지워지기 쉽습니다. 매트 타입은 밀착감이 높아 번들거리지 않고 번짐이 적습니다. 롱래스팅 타입은 잘 묻어나거나 지워지지 않아 지속력은 좋으나 입술이 건조해질 수 있으며 전용 클렌징제로 지워야 합니다. 립글로스는 입술을 보호하며 촉촉하게 보이게 하고 입술에 투명하고 부드러운 윤기를 부여합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사용 시 부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입술, 피부 점막에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불쾌한 냄새나 맛이 없어야 합니다. 발랐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색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발리고 번짐이 없어야 됩니다. 지속력이 뛰어나야 하며 보관 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은 블러셔, 볼터치라고 하죠. 치크라고도 하고 특징은 얼굴의 결점을 커버합니다. 얼굴색을 건강하고 맑게 보이게 합니다. 얼굴 윤곽에 음영을 주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종류는 케이크 타입이 있어서 브러쉬를 이용해 바르고 색감 표현이 잘 되나 지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얼굴 윤곽 수정 및 건강한 혈색 표현에 좋습니다. 크림 타입은 스펀지를 이용해 바르고 밀착감이 좋아 지속력이 좋습니다. 색이 짙고 커버력이 적으며 얼굴 윤곽 수정을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포인트 메이크업의 종류와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 화장품입니다. 모발 화장품에는 두피, 모발에 존재하는 피지땀, 비듬, 각질, 먼지, 화장품, 찌꺼기 등을 세정하는 기능과 모발의 보호와 영양 공급 등의 트리트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의 성격으로는 헤어 스타일링 효과와 헤어 컬러링 효과, 퍼머넌트 웨이브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자, 세정용으로는 샴푸와 린스가 있습니다. 샴푸의 특징은 모발 및 두피를 세정하여 비듬과 가려움을 덜어주며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모발 및 두피의 손질을 효과적으로 하게 합니다.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모근을 강화합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두피, 모발 및 눈에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거품의 발생이 풍부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에 의한 식깅 현상이 좋아야 합니다. 세정력은 우수하되 과도한 피지 및 제거로 모발의 손상이나 건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린스는 모발의 샴푸로 감소된 유분을 공급하여 자연스러운 윤기를 줍니다. 모발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빗질을 좋게 합니다. 정전기 발생을 방지합니다. 모발의 표면을 보호합니다. 샴푸 후 모발에서 제거되지 않은 불용성 알칼리 성분을 중화시켜 줍니다. 다음은 정발용이 있는데요. 정발제는 세정 후 모발을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스타일링의 기능과 모발의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세팅의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헤어오일, 유분, 광택을 줘서 모발을 정돈하고 보호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마드는
남성용 정발제로 반고체 상태의 젤리 형태로 식물성과 광물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크림은 모발을 정리하고 보습 효과와 광택을 주지만 유분이 많아 건조한 모발에 적합합니다. 헤어로션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을 주며 끈적임이 적습니다. 다음은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세팅한 모발에 고루 분무하여 헤어스타일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헤어 무스입니다. 투명하며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 시 적당합니다. 다음은 헤어젤입니다. 거품을 내어 모발에 바른 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세 번째는 트리트먼트입니다.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 대부분 유화형으로 펌어, 염색, 헤어 드라이 사용, 공해 등으로 손상된 모발에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모발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헤어팩은 손상 모발에 유화형 영양물질을 발라 모발에 침투시킨 후 씻어내는 타입입니다. 집중적인 트리트먼트 효과를 나타냅니다. 헤어코트는 코팅 효과, 윤활성, 내수성, 밀착성이 있습니다. 고분자 실리콘을 사용하여 갈라진 모발의 회복과 모발 갈라짐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헤어 블로우입니다. 헤어 블로우는 펌프식 스프레이로 모발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컨디셔닝 효과와 헤어 스타일링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이어 사용 시 모발 보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양모용입니다. 헤어 토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균력이 있어 두피나 모발을 청결히 하고 시원한 느낌과 쾌적함을 줍니다. 두피에 발라 마사지 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배합 성분이 두피에 작용하여 비듬과 가려움을 제거하고 모근을 튼튼하게 합니다. 다음은 연모제입니다. 연모제는 모발의 염색, 탈색을 목적으로 합니다. 머리색을 원하는 색으로 변화시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개성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탈색용입니다. 헤어 블리치로 모발의 색을 빼는 것입니다. 두발의 진한 색을 원하는 색조로 밝고 엷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퍼머넌트용입니다. 모발에 웨이브를 주어 멋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듭니다. 탈모, 그 다음에 제모용입니다. 탈모제는 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부직포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제모제는 털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왁스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전신관리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 바디 화장품. 얼굴을 제외한 전신의 넓은 부위를 바디라고 하고 바디에 사용하는 제품을 바디 화장품이라고도 합니다. 바디 화장품은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청결 유지, 피부의 유수분 균형 조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류는 세정제와 각질 제거제, 바디 트리트먼트, 슬리밍 제품, 쇠치 방지제, 자외선 태닝 제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정제는 전신에 다 사용 가능하고요. 피부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또 청결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제품은 비누, 버블바스나 바디 클렌저 등이 있습니다. 각질 제거제는 전신, 팔이나 뒤꿈치, 팔꿈치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기능 및 특징은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품은 바디 스크럽이나 바디 솔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 트리트먼트입니다. 사용 부위는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기능 및 특징은 바디 세정 후 피부 표면을 보습합니다. 바디 로션, 바디 오일, 바디 크림,
핸드로션, 핸드크림, 풋크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슬리밍 제품입니다. 신체 특정 부위,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기기 쉬운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의 예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품은 마사지 크림, 지방 분해 크림, 바스트 크림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취 방주제인데요. 사용 부위는 겨드랑이와 애과입니다. 몸 냄새를 예방하거나 냄새의 원인이 되는 땀 분비를 억제합니다. 제품은 데오드란트 로션이나 데오드란트 스틱, 데오드란트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자외선 태닝 제품으로는 제품을 이용하여 균일하고 아름다운 갈색 피부를 만듭니다. 선텐 오일, 선텐 젤, 선텐 로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일 화장품입니다. 네일 화장품은 손톱에 광택과 색채를 주어서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메이크업 기능이 있으며 손톱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보호하고 건강한 손톱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네일 에나멜입니다. 특징은 손톱에 광택과 색채를 주어서 아름답게 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손톱 표면에 딱딱하고 광택이 있는 피막을 형성합니다. 제품의 선택 조건은 제거할 때는 쉽게 깨끗이 지워져야 합니다. 도포 후 색깔이나 광택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포하기 쉬운 점성과 적당한 속도로 건조하여 균일한 피점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손톱 표면에 밀착된 피막은 쉽게 손상되거나 깨지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코트입니다. 베이스 코트는 네일 에나멜이 착색되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일 에나멜을 도포하기 전에 미리 도포하는 것입니다. 손톱 표면의 틈을 메워줌으로써 네일 에나멜의 밀착성을 좋게 합니다. 탑코트는 네일 에나멜의 피막 위에 도포하여 광택과 굵기를 증가시켜 내구성을 좋게 합니다. 에나멜 리무버는 폴리시 리무버라고 하며 네일 에나멜의 피막을 용해시켜 제거합니다. 용해력이 크고 빠르게 건조하여 냄새나 피부 자극이 적어야 됩니다. 탈지 작용이 있어서 손톱에 유수분이 소실되기 쉬우므로 유분과 보습제가 배합된 제품이 많습니다. 큐티클 리무버는 손톱 주변에 죽은 세포를 정리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톱 표면에 더러움을 제거하거나 손톱을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수는 채취에 대한 후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수는 개인의 매력을 높여주고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향수에 대한 기원 및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향수는 신성한 제단 앞에서 향나물 등을 태워 나는 연기 냄새가 향수의 시초로 전해집니다. 향은 신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한 종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얘는 라틴어, 페프툼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태워서 연기를 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제조법은 향료의 배합 비율, 즉 부향률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식물에서 축출한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를 적절히 조합한 후 알코올에 용해시켜서 만듭니다. 자, 좋은 향수의 조건은 향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향의 확산성이 좋아야 합니다. 향기의 조화가 적절해야 합니다. 향기가 적절히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세련되며 격조 높은 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존법인데요. 보존법은 직사광선과 고온과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는 피합니다.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 후 공기의 뚜껑을 잘 닫아 향의 발산을 막습니다. 다음은 농도에 따른 향수의 구분입니다. 유형은 퍼퓸, 그 다음 5대 퍼퓸, 그리고 5대 토일렛, 5대 코롱, 샤워 코롱 등이 있습니다. 퍼퓸은 보통 부확률 농도가 10에서 30%로 지속시간이 6시간에서 6, 7시간 정도 지속시간이 되고요. 네, 향기가 풍부하고 완벽해서 좀 가격이 비쌉니다. 향기를 강조하고 싶거나 오래 지속시키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5대 퍼퓸입니다. 9에서 10%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속시간은 5, 6시간 정도 됩니다. 향의 강도가 약해서 부담이 적고 경제적입니다. 퍼퓸에 가까운 지속력과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토일렛 농도는 6에서 9%입니다. 지속시간은 3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상쾌한 향이고요. 퍼퓸의 지속성과 5대 코롱의 가벼운 느낌을 가집니다. 다음은 5대 코롱입니다. 농도는 3에서 5%로 지속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가볍고 신선한 효과로 향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다음은 샤워 코롱입니다. 부확률은 1에서 3% 정도, 시간은 1시간 정도 됩니다. 전신용 방향 제품으로 가볍고 신선합니다. 다음은 향수의 발산 속도에 따른 단계 구분입니다. 향수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탑노트의 특징은 향수의 첫 느낌, 휘발성이 강한 향료입니다. 미들노트는 알코올이 날아간 다음 나타나는 향, 변화된 중간향입니다. 베이스노트는 마지막까지 은은하게 유지되는 향, 휘발성이 낮은 향료를 말합니다.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그러니까 향기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향기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서 축출한 오일을 이용해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조절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 신체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축출 부위를 알아보면 축출 부위가 꽃은 대부분의 효능이 성기능 강화나 항우울증에 효과적입니다. 장미나 레롤리, 이랑이랑, 제스민 등이 있습니다. 축출 부위가 꽃인 경우에는 해독 작용의 효능이 많습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등이 있습니다. 잎은 호흡기 질환에 좋은데 티트리, 유칼립투스, 파출리, 개수, 페티그레인, 제라늄 등이 좋습니다. 열매는 해독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오렌지, 베르가못, 레몬, 라임, 블랙페퍼 등이 해독 작용에 좋습니다. 수지, 이완 호흡기 질환, 소독 살균 작용에 좋습니다. 유향이나 몰약, 베르발삼, 벤조인 등이 있습니다. 나무는 비뇨 생속기관 감염 치료에 좋습니다. 삼나무, 백단, 자당 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신경계 질환 진정작용에 효과가 좋습니다. 베티버나, 생강, 당귀 등이 여기에 속하는 오일입니다. 풀은 레몬그라스, 팔마로사, 벨리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증류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면서 물증류법, 수증기 증류법이 있습니다. 증기와 열, 농축의 과정을 거쳐 수증기와 정류가 함께 축출되어서 물과 오일을 분류시키는 방법입니다. 고온에서 축출함으로 열의 불안정한 성분을 파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대량의 정류를 축출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증류법에 의해 축출된 수증기는 약간의 유분을 함유하고 있어 화장품에 이용됩니다. 용매 추출법은 벤잔이나 핵산과 같은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식물에 함유된 매우 적은 양의 정류, 수증기에 녹지 않는 정류, 수주에 포함된 정류를 축출합니다.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축출한 정류를 앱솔루트라고 합니다. 로즈, 네롤리, 제스민 용매 축출법을 이용합니다. 압착법은 열매의 껍질이나 내피를 기계로 압착하여 축출합니다. 정유 성분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매 껍질이나 내피를 실온에 저은 상태에서 압착하는 방법으로 콜드 압착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렌지, 버가못, 레몬, 라임, 만다리 등 시트러스 계열의 압착법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침윤법입니다. 침윤법에는 온침법과 냉침법, 당근법이 있습니다. 온침법은 꽃과 잎을 누른 후 따뜻한 식물류에 넣어서 식물의 정류가 흡수되게 한 후 축출합니다. 냉침법은 동물성 기름인 라드를 바른 종이 사이사이에 꽃잎을 넣어 추출합니다. 당근법은 알코올에 정류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 부위를 담가 축출합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축출법입니다. 최근 개발된 추출법입니다.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용매와 같은 작용을 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초저온에서 축출함으로 열에 약한 정류의 성분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남지 않으나 생산비가 비쌉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은 증류법, 용매 추출법, 압착법, 침윤법, 이산화탄소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을 분류입니다. 향의 휘발 속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아까처럼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습니다. 탑노트는 3시간 정도의 지속시간이 있고요. 특징은 처음 발산되는 향입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신선하고 달콤한 향, 정신과 신체에 작용을 합니다. 종류는 감귤류, 그 다음에 과일향, 민트향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레몬, 페퍼민트, 일랑일랑, 유칼립투스, 바질, 베르가모, 그레이프프루트, 타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들노트입니다. 지속시간은 6시간 이내입니다. 특징은 알코올이 날아간 다음의 향입니다. 브랜딩한 향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소화기능, 신진대사에 작용을 합니다. 종류는 꽃, 허브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리, 제라늄, 로즈, 자스민, 로즈메리 등이 미들노트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스노트는 지속시간이 2에서 6일 정도, 가장 오래 남아 자신의 채취와 섞여서 나는 향입니다. 휘발성이 낮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 강화시킵니다. 향의 보류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무, 수지개에 많이 나는 향이고요. 예를 들면 백담, 프랑킨센스, 벤조인, 파출리, 베티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향에 따른 분류는 플로랄 계열, 화사하고 우아한 꽃에서 축출합니다. 로즈, 제스민, 라벤더, 제라늄, 카모마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감귤계라고 하죠. 신선, 상큼, 가벼운 느낌이 드는 향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애호하는 향입니다.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빨리 퍼지나 지속성은 짧습니다. 레몬, 오렌지, 라임, 만다린, 그레이프프루트, 베르가못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브 계열입니다. 그린이나 스파이스, 플로랄 등 복합적인 식물의 향입니다. 로즈메리, 바질, 세이지, 퍼페민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 계열입니다. 나무를 연상시키는 신선한 나무향으로 주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향입니다. 사이프러스, 삼나무, 유칼립투스, 자단 등이 있습니다.
스파이스 계열은 향신료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이고 샤프한 향입니다. 블랙페퍼, 시나몬, 진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프 프루트입니다. 특징 및 효능은 산뜻하고 가벼운 과일 향초입니다. 자몽의 열매 껍질을 냉동 압착해서 추출하였습니다. 셀룰라이트 분해 작용 비만 환자에게 좋습니다. 살균, 소독작용, 항우울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광과민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 햇빛 노출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롤린은 따뜻한 향치입니다. 오렌지 꽃을 수증기 또는 용매를 추출해서 불안, 호흡 과다, 두근거림 등 긴장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정신 집중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라벤더입니다. 특징 및 효능은 허브와 발삼 향취입니다. 라벤더 꽃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축출하였습니다. 소염, 항박테리아 효과, 피부질환에 폭넓게 사용합니다. 일광, 화상, 상처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불면증,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 완화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통경작용을 하므로 임신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향초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을 냉동 압착해서 또는 수증기 증류를 해서 추출을 하였고요. 항박테리아 부스럼 치유, 살균, 미백작용, 기미 주근깨, 티눈, 사마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신 도포는 금합니다. 로즈는 깊고 달달한 꽃향입니다. 장미꽃을 수증기 증류, 용매 축출로 해서 물층에 향 성분이 남은 것이 로즈워터입니다. 분노, 우울한 감정 조절, 수렴, 진정, 배뇨, 촉진 작용에 좋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직능상, 질병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생리 조절 기능이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로즈마리입니다. 강하고 시원한 발삼향의 우디 향취입니다. 로즈마리 꽃과 잎을 수증기 증류해서 축출하였습니다. 기억력 증진, 집중력 강화, 두통 제거, 혈행 촉진, 배뇨 촉진, 진통 해소, 심신의 균형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간질, 고혈압, 임산부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마조람입니다. 특징 및 효능은 잎과 꽃 핀 선단부를 수증기 증류, 혈액 흐름을 돕고 타박생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동맥과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안정, 진정 효과, 성욕 감퇴제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과다 사육 시 식욕과 성욕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5개월 이내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멜리사입니다. 달콤한 허브 향취로 멜리사의 잎을 수증기 증류하였습니다. 민감한 피부 임신 5개월 이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모략입니다. 모략의 특징 및 효능을 보면 모략을 수증기 증류하여 얻었습니다. 방부 효과, 그러니까 미라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였고요. 기관 및 기관지염 완화나 항염, 항균 효과, 피부 주름을 방지합니다. 주의사항은 임신 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다음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는 달콤한 발삼 향취입니다. 사이프러스는 나무 잎을 수증기 증류해서 지성피부, 지성모발, 여드름, 비듬에 효과적입니다.
정맥류 해소, 셀룰라이트 분해에 작용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정맥류의 효과가 탁월하나 보통의 마사지를 하기에는 강합니다. 샌다르르도 백단이라고도 하지요. 우디 발삼의 달콤한 무스크 향취로 샌달나무는 진정 효과와 명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상 제작이나 종교 의식에 이용됩니다. 진정 이완, 통증 완화, 회복 작용이 있으면서 시원한 느낌, 행복하고 그러니까 명상 시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살균 후에도 옷에 냄새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 효과가 강해 사용 주의하고 우울증에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시더우드 삼나무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발삼 향취입니다. 신경이완 작용으로 림프 배출을 도와줍니다. 셀룰라이트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며 살균 수정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고농도로 사용 시 피부를 자극합니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열매 껍질을 냉동 압착해서 축출을 하고요. 피부 재생, 콜라겐 색성을 촉진합니다. 기미 완화를 시키고 배뇨를 촉진시켜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주의사항은 과민성이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햇빛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랑일랑입니다. 플로랄 발삼의 스파이시한 향취로 호르몬과 피지샘을 조절하여 건강, 건성, 지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체온 효과, 긴장, 분노, 불안 상태를 완화시킵니다. 자, 염증성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냄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칼립투스입니다. 호주의 상록수인 유칼립투스 잎을 수증기 증류에서 축출하였습니다. 피부에 청량감을 주어 근육통 치유에 효과적이고 항박테리아, 소염, 살균, 수치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고혈압, 간질 환자는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자스민입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취로 정서적인 안정, 불안, 우울, 무기력증, 긴장 완화, 성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체음, 통경 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제라륨입니다. 제라륨은 달콤하고 환한 장미 향취입니다. 향균 작용이 있어서 피부염의 치유에 좋고 지성 피부에 정화작용을 합니다. 혈압 조절 작용을 합니다. 베이거나 상체로 인한 출혈을 지혈합니다. 생리 전 증후군이나 비뇨기 염증 치료에 좋습니다.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니퍼입니다. 주니퍼는 신선한 발삼의 우디 향취입니다. 주송실이라는 열매에서 축출을 하고요. 해독, 이뇨작용, 그 다음에 정신적 피로, 불면증 해소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임신 후 5개월 이내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신장에 심하게 손상된 경우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달콤한 사과 향취로 향균, 살균, 특히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신경이완 및 회복, 피로회복 효과, 근육통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입니다. 임신 초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클라리세이지입니다. 살균, 항염증, 피부 재생작용이 있습니다. 신정, 안정 효과가 있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을 함유하여 자궁 수축 촉진,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임신 5개월까지 사용하지 말 것, 몽롱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두통, 역겨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입니다. 백리향의
사용이 잎과 꽃봉울에서 축출해서 항균, 항염증, 항박테리아 작용을 합니다. 배뇨를 촉진하고 과용 시 림프계의 이상을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강하므로 점막 부위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티트릭입니다. 따뜻하고 싱싱한 장내 향취, 살균, 소독작용이 강한 여드름 비듬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항곰팡이 작용으로 무좀 습진 해소, 화상 완화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감성 피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파츄리는 오리엔탈 타입의 대표적 향취입니다. 항우울증, 불면증 해소, 쇠음 효과, 항염증, 충혈 완화, 진정 효과, 피부질환, 피부염 치료에 사용합니다. 자, 주의사항은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정신이 멍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펜넬입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특이한 냄새, 태양의 열매를 수증기 증류, 항우울증 작용, 기관지염 완화, 기침 및 거담 해소에 좋습니다. 자, 펜넬의 주의사항은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임산부는 사용을 하지 말 것,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퍼민트입니다. 특징 및 효능은 산뜻하고 시원한 박하향입니다. 피로회복, 졸음방지, 기분 상승 효과, 기관지염 및 천식 해소, 세정작용, 진정, 통증 완화,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간질, 발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사용 금합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 도포는 금합니다. 프랑킨센스, 신선한 느낌의 엷은 발상 향취입니다. 유향을 수증기 증류하여 추출하였습니다. 세포 성장을 촉진하여 손상된 피부 회복, 소염, 수렴, 진정작용이 있고요. 인체에 비교적 해가 적은 안정적인 정류입니다. 자,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로마는 효과가 좋은 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추럴하고 피부에도 좋고 순환 촉진에도 심신 안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몸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안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일단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의 기능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소염, 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순환기 계통을 정상화합니다. 국소, 혈류 작용을 합니다. 항균, 박테리아 작용을 하고요. 정신 안정 및 항스트레스에 좋습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 작용을 하고요.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을 합니다.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네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감귤류 계열은 색소 침착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광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갈색 유리병에 보관하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해야 됩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날아갑니다. 개봉한 정류는 1년 이내에 사용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원액의 정류를 피부에 바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좀 많이 자극적입니다. 빨갛게 붓거나 가렵거나 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고혈압, 간질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특정한 정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꽃향기처럼 이런 향기가 이렇게 작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향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크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첩후 테스트를 합니다. 자, 주의사항은 꼭 숙지를 해주세요.
아까 이 많은 아로마들을 활용 방법입니다. 흡입법이 있고요. 마사지 방법이 있고, 목욕법이 있고, 수포법이 있고, 얼굴 중기욕 등이 있습니다. 흡입법은 공기 중에 발산된 향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입니다. 천식, 감기, 기침, 두통, 편두통, 호흡기 감염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목걸이 같이 해서 거기에 이렇게 아로마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향기를 흡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류는 건식 흡입법이 있습니다. 티슈나 손수건 등에 정류를 묻혀서 3에서 5분 정도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고 손쉽습니다. 증기 흡입법이 있습니다. 향이 잘 증발되도록 끓인 물에 정류를 떨어뜨린 뒤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입니다. 인체에서 정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르며 호흡기 질환과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스프레이 분사법입니다. 증류수나 알코올 용매에 4에서 5%로 희석된 정류를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비염,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인후염의 증상 완화, 구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아로마 확산기입니다. 오일 워머, 아로마 램프, 디퓨저를 이용하여 정류를 공기 중에 발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오랫동안 정류를 발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사지법은 마사지 시 피부에 침투한 정류의 유효한 성분이 장기와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후각신경을 통해서 발산되는 향이 신경을 통해 심신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목욕법은 전신욕 및 반신욕이 있습니다. 욕조에 더운 물에 정류를 떨어뜨려 섞은 후에 10에서 15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수요법은 더운 물에 정류를 떨어뜨린 후 10에서 15분 정도 손을 담급니다. 조격법은 더운 물에 정류를 떨어뜨린 후 10에서 30분 정도 발을 담급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라벤더, 티트리, 로즈메리 정류를 사용합니다. 안정을 원할 때는 라벤더, 카모마일, 그 다음에 샌드루드, 클라리세이지 정류를 사용합니다. 발에 질환 또는 무좀이 있을 때는 티트리, 라벤더, 유칼립터스 정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자욕법입니다. 자욕법은 전신욕을 하기 힘들 경우 더운 물에 정류를 떨어뜨린 후 엉덩이 부위만 담급니다. 염증 치료, 항문 질환이나 비뇨기, 생식기 질환이나 부인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포법입니다. 스포법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찜질하는 방법입니다. 염증, 타박상, 염좌에는 냉스포 방법을, 혈액순환 촉진, 통증 완화, 어깨 결림에는 온스포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증기욕입니다. 더운 물에 정류를 섞은 후 발산되는 정류를 얼굴에 쬐어 피부를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혈액순환 촉진, 수분 공급, 노폐물 제거, 딥 클렌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는 흡입법, 마사지, 목욕법, 스포법, 얼굴 증기욕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캐리어 오일입니다. 캐리어 오일의 특징은 식물의 씨를 압착해서 추출한 식물로 베이스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정류를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오일마다 효능, 색상, 점도가 다르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종류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호바 오일, 아몬드 오일, 포도씨 오일들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호바 오일은 침투력이 우수합니다. 피부와의 친화성과 침투력이 우수하고 모든 피부, 건선, 습진에 사용을 합니다. 항균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에 좋고 피부 승발을 억제합니다. 다른 오일보다 조금 더 매트하게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몬드 오일은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피부 연화작용이 있고 거칠고 건조한 피부, 튼살, 가려움증에 좋습니다. 건성 피부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밀림의 버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단백질, 지방산, 칼슘 등 영양이 풍부합니다. 흡수력이 우수하여 노화 피부에 좋고 피부 건조를 예방합니다. 다음은 메가유입니다. 천연 토코페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강력한 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세포 재생, 피부 탄력을 촉진합니다. 다음 포드시 오일인데요. 클렌징이나 지성 피부의 피지 조절에 사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어 사용감이 부드럽고 피부 흡수가 빠르며 자극,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성 피부는 부적당하고 민감성 알레르기, 튼살, 건성 피부에 사용합니다. 참깨씨 오일,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관절염, 습진에 좋습니다. 해독작용,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즐넛 오일입니다. 탄력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셀룰라이트 예방, 튼살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감미 레놀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혈증,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호르몬 조절과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이 있어서 류마티즘, 생리전 증후군, 건선, 습진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로즈잎 오일인데요. 카로티노이드, 리놀렌산,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분 유지, 세포 재생, 색소 침착 및 예방, 화상에 효과적입니다. 칼렌듈라 오일, 금잔화 추출물입니다. 문진성 피부, 간지럽고 갈라진 피부, 건성, 습진, 염증, 종기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부드럽고 점성이 약해서 모든 피부에 사용을 합니다. 모든 피부에 거부 반응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은 마카다미아 열매에서 추출해서 지방산의 조성이 피지와 유사합니다. 피부에 가장 잘 흡수되는 오일 중 하나로 피부 윤활제로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는 피부의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화장품으로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화장품입니다. 두 번째는 미백 성분입니다. 티로신의 산화를 촉매하는 티로시나제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알부틴, 월귤나무에서 추출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고 하이드로퀴논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코직사는 누룩곰팡이에서 추출하였습니다. 감초는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해서 해독, 소염, 상처, 치유, 자극을 완화합니다. 당나무 추출물은 당나무에서 추출해서 미백,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도파의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진피의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항산화, 항노화, 미백, 재생, 모세혈관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 세포를 벗겨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물질은 아가 있습니다. 수용성으로 5가지 과일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도포시 따가운 느낌을 부여하여 각질 제거,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 자체를 소멸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의약품에서만 사용되며 미백 효과가 가장 뛰어나 백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백의 원리를 보면 티로신이라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티로신이 그 산화를 조절하는 효소 티로시노나아제의 합성을 통해서 도파로 도파키논으로 해서 멜라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백의 원리와 대표 성분을 보면 일단은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줘서 일단 멜라닌 사이토가 자극받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티로시나제 합성을 억제하는 속수자 종자 추출물이나 배추류 등이 있고요. 티로시나제가 활성을 없애서 하는 방법은 알부틴,
감초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 상백피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또 멜라닌에 대한 환원,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성분들이 있습니다. 각질 탈락 촉진은 살리실산, 각질 분해 효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름 개선 성분입니다. 첫 번째 레티놀, 레티놀 팔미네이트.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상피 보호 비타민입니다. 공기 중에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티놀 팔미네이트는 레티놀의 안정화를 위해서 팔미틴산과 같은 지방산과 결합한 것입니다. 특수 튜브를 사용해서 레티놀 산화를 막기도 합니다. 또 아데노신은 낮이나 저녁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섬유세포의 증식 촉진, 피부세포의 활성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과 주름을 예방합니다. 또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죠. 지용성 비타민으로 피부 흡수력이 우수하고 항산화, 항노화, 재생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OD, 슈퍼 옥사이드 지수 뮤타제, 활성산소 억제 효소로 노화를 방지합니다. 다음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 당근에서 추출하며 피부 재생과 피부 유연 효과가 뛰어납니다. 주름 개선 원리 및 대표 성분은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펩타이드 등이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에는 비타민 E, 플라보이드, 폴리페놀, SOD, 코엔자임 Q10 등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산란제와 자외선 흡수제로 나누게 됩니다. 자외선 산란제는 자외선, 그러니까 난반사 인자 물리적 차단제, 미네랄 필터라고도 하고요. 원리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반사시킵니다. 피부에는 각질층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장점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민성 피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뿌옇게 밀리는 백탄 형성이 생기고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습니다. 성분은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탈크 등의 주 성분이 있습니다. 자외선 흡수되는 화학적 차단제, 화학적 필터라고도 합니다. 자외선의 화학 에너지를 미세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까지. 그 다음에 장점은 사용감이 우수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산란제를 제외한 모든 자외선 성분, 벤조페논 유도체, 파라아미노안 식향산 유도체, 파라메독시신 남산 유도체, 실리실산 유도체 등이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자, 이제 이 내용들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모두 빨리 온라인 학습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